네, 안녕하세요, 이재희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교수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끊임없이 네. 공부하고 네, 운동하고 네. 아우, 그리고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좋은 노래도 젊으십니다. 듣고.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은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장희 교수님 국제법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금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런 델타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코로나 확산이 더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탄저균 생화학 실험을 한국에서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코로나보다도 또 더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 실험을 자기 나라의 넓은 그 본토에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왜 하필 너희 나라에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느냐 하니까 대답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한국은 매우 호의적인 나라다. 두 번째, 이 상황 관리가 매우 쉽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근데 이것도 오랫동안 사실 숨겨오다가 2015년에 사실 탄저균 들어오는 것이 배달 사고를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전체가 경악을 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과 재발 방지책을 내놨는데 그게 아직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15년이니까요. 지금까지 도합 16번 지금 실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15번은 용산, 바로 서울에 한번 용산 미군 기지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평택 오산에서 16번 했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 제8부두에서 그쪽 옮겨갔죠. 하도 이쪽 여론이 나쁘니까. 그런데 부산 제8부두 주변에 부산 시민들이 그에 대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왜 하필 부산 제8부두냐. 이래서 부산 시민들이 바로 탄저균 실험실 폐쇄를 위한 바로 그 주민투표를 부산시에서 인정해달라니까 부산시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주민 스스로가 그게 15만이 넘으면 아마 당국이 해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만 정도로 해서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을 부산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된 상태에서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또 행정소송도 지난 6월 16일날 거절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실 코로나보다도 치사율이 더 높은 이 탄저균을 그 정체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한미 간에 이와 같은 어떤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조차도 지금 조금은 애매모하고 지금 이런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탄저균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자, 역시. 두 번째로는요, 교수님.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미국은 대국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뭔가 좀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국적인 점에서의 우선 미국이 정말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책임성,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성, 뭐 이렇게 나눠볼 때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미군의 이 탄저균 실험은 쉽게 말하면 생화학전, 생물학전을 대비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미군은
이미 과거에 4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6.25 전쟁 중에도 이와 같은 세균전을 했다는 게 이미 국제 법률가 협회에 의해서 나타났죠. 그런데 한반도에 현대 와서 또 이와 같은 세균전, 생화학전을 방어용이라 하지만 이건 공격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험을 왜 자기 본토에 하지 않고 하필 이 한반도에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도덕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용납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는 미국은 BWC 조약해서 생화학 무기 생산, 수출, 소지, 일제 금지하는 1975년 그 조약의 가입 국가로서 이런 그 탄저균과 같은 이런 세균전 무기를 생산해서 안 됩니다. 이 국제법 위반이죠. 이런 위반 경우는 우리도 이 조약 체약 국가로서 위반한 나라를 유엔 안보리에다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은 외국의 이와 같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이런 것이 우리 세관을 들어올 때는 우리 국내법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허가라든가 또 처벌의 일조항이 국내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것은 미군이니까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나 한미 소파라는 특별한 어떤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 바로 이 소파 규정이 또 허술합니다. 미군의 화물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한미 소파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면제권을 주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 허술한 우리의 어떤 제도 이런 것을 미국이 조금은 악용을 했을 때 우리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한미 간에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대국적 입장에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미국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은 없으실까요? 그렇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나온 것이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소위 자기들 말로는 합의된 권고, 영어로 agreed recommendation, 합의된 권고, 재발 감지 뭐 이런 어떤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내놓은 이후에도 그걸 지키지 않고 지금 현재도 미국의 부산 제8부도 안에 실험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실험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다가 국정조사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또 이 허술한 한미 주둔무치협정의 규정의 개정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 우리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라서 정말 답답하죠. 네. 그러면 이 생화기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되게 그 안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부분들일까요? 예,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이해할 것 같으면 우선은 생화 그리고 또 생물학, 무기 여기에 들어가는 특히 탄저균 이 탄저균은 우리 그 질병관리법의 약 같으면 A급, B급, C급 쪽인데 최고의 위험한 그런 치사율이 이 보통보다는 한 20배 이상 높은 그런 그 위험한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위험한 세균전 실험을 우리 이 땅에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이것은 아직 뭐 좀 비활성화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비활성화라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았다는 거 아니고 동작 그만이거든요. 네. 자기들 피할 건 언제든지 사실 살게 해서 네. 생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관계가 이 외에도 군사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 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안전,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네. 이런 것도 무엇보다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나는 그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은 적극적으로 미국 당국에게 사실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 규정을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불평등한 이 소파 협정 개정에 대해서 그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 내에서 어떻게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요. 네. 소파 규정 22조에 의해서 미군이 공무 중에 일어나는 범죄와 또 일과가 끝난 이후에 사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에 따라서 네. 그 관할권이 다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공무 중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형사 관할권을 가져요. 네. 만약에 미군이 정기적인 어떤 군사 훈련을 하는 중에 예를 들면 효수 미순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죠. 군사 훈련 중이기 때문에 official duty, 공적인 의무를 수행할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판관할 걸 가져요. 그러나 미군이 뭐 6시면 6시까 이런 걸 끝내고 사적으로 나가서 술집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나가서 사고를 할 때는 우리 한국이 관할권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설사 효수미순 사건 경우도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 미국에게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일 경우는 상대 국가인 접수 국가인 한국이 그 관할권을 넘기라고 포기를 넘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국이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 한국이 관할권이 있는데 미국이 넘기라 할 때는 우리는 거의 다 100%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미군의 그 형사 관할권에 대해서 물론 뭐 많이 개선은 됐지만 지금도 이 형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한국의 형사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고 또 우리 당국이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가능할 것 같으면 뭐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근원적으로 소파 규정 22조를 규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설사 관할권이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잔인한 범죄 그리고 또 현장 범죄 뭐 이런 어떤 이런 범죄는 한국이 강력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야 된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 인터뷰 갑자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또 더 얘기해주고 싶으신 인터뷰 질문에서 조금 더 첨부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우리 한미 관계가 나빠질 때는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라이언스. 이 어라이언스라는 말은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도 한반도에는 우리의 강력한 호스틸리티, 적이 있다는 것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요한 초기의 임무는 대북 억지 기능이라는 유교라는 엄연한 어떤 정치 상황을 가상하는데 그러나 유교가 지난 후 바로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런 68주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아직도 대북 억지 기능이 미국에 주둔한 자기들 임무의 전체냐 그거는 많이 미국의 역할이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얘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한 것은 사실 미국이 한반도나 이 동구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패권주의적인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정자로서 패권주의자로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뭐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이나 시혜적이나 뭐 특혜적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이 벗어버리고 이제는 한미 관계가 서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여기 있다 했을 때는 한미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1954년 상호방위조약도 그 당시에서는 그것이 6.25라는 상황 때문에 미국 이익이 관철된 일방적인 그런 조약이었지만 지금 2021년 현재의 미국의 역할이 이해관계가 변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상호방위조약 같은 그 불평등한 조약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일본은 미국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1952년에 미일-안보 조약이 1960년에 바뀌어서 동등한 미일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방위 조약이 그 하위 조약이 바로 소파 협정입니다. 상호방위 조약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한미 주둔무지 협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저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3.9% 인상에다가 또 대한민국의 국방비의 인상률 연동을 해놨어요. 실질적 국방비는 한 해에 7, 8% 인상된다면 미군의 방위비가 한 20% 넘게 이렇게 인상되는 거죠. 그때 사실 소파 협정이 할 것 같으면 미군의 시설과 구역은 무상으로 주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주둔 경비는 미군이 분담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단서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91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시설과 구역은 무상으로 주되 주둔군 경비는 미군이 부담한다는 요 항목이 한국이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입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연마다 이것이 이제 주둔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마치 의무조항처럼 됐어. 이런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물고 있다. 이것은 한미관계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국의 어떤 동북아의 패권적 이익관계, 한반도의 어떤 중요성, 중국을 개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국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이고 특혜적인 한미관계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 된다. 최근에 저는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관계에 대해서 UNC라든가 미군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약을 준다든가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1950년대 냉전 시대의 한미관계의 개념은 아직도 2021년에 탈냉전 이후에 미중 간의 패권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여기에 있고 또 미국은 대북한에 대한 억지 기능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기 있으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 있으면서 이라크로 가고 그때는 또 우리 한국군도 같이 가야 되고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기동 군대로서 한반도는 베이스 캠프랄까요? 하나의 기지로서 그렇게 활용하지. 과연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고치고 또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70년의 분단을 극복을 하고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가는 방향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 선언에 따라서 우리가 정전협정에도 군사적인 것만 UNC가 규제하게 되는데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4.27 선언에 따라서 초소를 철거하고 그 평화의 둘레길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 많은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평화적 대화하는 것 이런 것도 미국이 제동을 거는 거 이것은
국민으로서 나보다 힘이 들다. 그래서 미국은 또 미국은 이제는 달라진 한미 한반도 상황, 동아시아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를 정립을 한다면 저는 이런 불평등한 54년 상호관계 조약이나 또 우리가 200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미 서파의 불평등성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은 꼭 왜 자기 본국에만 실력을 해도 되는데 그런 정말 치사율이 높은 탄저균 같은 이런 정말 세균전 실험을 한반도에서 하는 것은 한국을 너무나도 과거 50년대 시각에서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분명하게 미국이 건강한 한미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우리 한미관계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는 이전 미국은 발상전환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역시 그냥 말씀이 그냥 열뜨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네.